장소희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장소희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올해 여름은 굉장히 무덥고 길게 지속이 되었는데요. 오늘 대한여성치과의사의 멘토 멘티 만남의 날에 그 어느 해보다도 전국 11개 치과대학에서 많은 학생분들이 신청하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대한여성치과의사에는 여러분의 그 호기심과 열정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선후배 간의 단순한 만남의 자리를 넘어서 멘토들의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치과의사로서 같은 듯 또 다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선배 치과의사들을 모시고 흥미로운 강연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학생 여러분이 미래를 설계하고 또 도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여성치과의사는 미래 여성치과의사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에서 각자의 꿈을 이뤄나가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망설임과 고민이 있을 때 오늘 함께한 선배들이나 또는 저희 대한여성치과의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후 펼쳐질 여러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스템 임플란트 최규호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최규호입니다. 치과의사회가 주최하는 멘토 멘티 만남의 장에 참석해 주신 여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귀한 모임을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 강당에서 개최하여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에게 인사말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장소희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모임은 대한여성치과의사가 장래 우리 치과계의 기둥이 될 치과대학 여학생들을 초청하여 인생의 멘토가 될 선배님들과 후배가 멘티가 될 후배들을 맺어주는 귀한 자리입니다. 멘토링 활동은 선배 치과의사인 멘토들이 치과계를 보는 시각과 생각을 갖게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에게 치대생으로서 또 졸업 후 치과의사로서 살아갈 비전, 치과의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멘토 되시는 학생 여러분들은 치과계에서 먼저 경험하신 선배님들의 말씀과 조언을 듣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세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거 보면 모르시오? 벽돌을 쌓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담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나요?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벽돌을 쌓으시겠습니까? 성당을 지으시겠습니까? 오늘 인생의 선배 되시는 멘토께서는 향후 벽돌을 쌓는 치과의사가 아닌 성당을 짓는 치과의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좀 벗어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후배들에게 좋은 남자를 선택하는 해안도 전수해 주셔서 부부로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도 알려주세요. 치대생으로 공부에 파묻혀 살고 또 전문인으로 바쁘게 살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면에 장님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스템 임플란트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년 연속 임플란트 판매 개수 세계 1위짜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판매 총액도 세계 2위짜리에 올라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스템이 세계 1위 거인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라는 다윗의 돌 판매가 필요합니다. 오스템이 정상에 오르는데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저희 호스템도 그에 부응하여 부단한 노력과 R&D를 통하여 우수한 품질의 임플란트와 관련 제품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신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장소유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소중한 만남이 지속되고 만남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치과대학 여자연구회 회장 수성수입니다. 내 앞엔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예비 치과 의사, 특히 여학생들을 위해서 멘토를 모아주시고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신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멘티로 모인 여러 학생들과 멘토로서 참가하신 선배님들,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는 이상의 친근한 관계가 형성되고 함께하는 기쁨과 후회를 이끌어 동료로 받아들이는 과정의 즐거움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재학생 여러분께서는 어디에서도 쉽게 배울 수 없는 선배님들의 살아있는 장복숙입니다. 사실 주최 측에서 격려사 준비할 소리 안 하시고 격려만 준비해왔는데 제가 그 멘토 멘티 만남의 날을 지금 계속 참가하고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계속 참가했는데 올해 그 다른 때보다도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 주신 것 같아서 더욱더 발전하는 대한여성치과 의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쌤들 학생분들 11개 치과대학에서 다 오셨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다 각각 다른 학교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치과의사가 되면 같은 동료가 됩니다. 여성 치과의사로서 저희가 가지는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 많은데 그런 것들을 주변에 있는 다른 여성 치과의사 선생님들하고 항상 의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여성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늘 그런 거에 마음을 열고 어쨌든지 후배님들의 그 뜻을 들어드리고 또 조언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치대 여동문회 회장 나경선입니다. 이런 자리에 자꾸 이렇게 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굉장히 힘든데 정말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준비를 하는 이야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작년까지는 제가 대여치에 같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 해년마다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여러분 이제 학생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고 하는 멘토 멘티 행사들이 굉장히 학생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본인에 대한 진로 같은 거를 선배님들과 많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작년에도 보니까 저희 후배들이 많이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수련을 나올 건지 말 건지 개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하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은 이런 자리에서 선배님들한테 허심탄회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여름에 항상 하는 이 멘토 멘티 행사를 사실 1년 동안 저도 이제 마음으로 준비를 해왔거든요. 늦지 말아야지. 일찍 와서 이렇게 딱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배님 그리고 후배님들을 맞이해야겠다 했었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왔어요. 차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여기 들어올 때 뭐 이제 호출 버튼 누르라고 했는데 좀 아직도 좀
지금 이 나이 제가 88학번이거든요. 55, 6세 됐는데 이게 또 그 라인을 잘 못 맞춰가지고 문을 열고 누르려고 하니까 또 이게 또 팔이 짧으네. 그래서 문을 열고 누르고 그다음에 이제 네 여기 대여치 행사 왔습니다 하고 들어오는데 문을 닫고 근데 갑자기 경고등이 켜지는 거예요. 차가 문이 열렸다거나 분명히 닫았는데 그래서 계속 왔는데 지하주차장 하고 하는데 경고등이 켜져서 문이 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지? 문을 그래가지고 계속 몇 분 동안 계속 하다가 결국은 문이 안 잠긴 상태로 우선 인사는 해야 되니까 올라왔는데 늦어가지고 다시 또 빠꾸 맞고 내려가서 이제 콜센터 전화해서 지금 이제 오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아 사실 1년 이제 늦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결국은 또 늦어서 이렇게 중간에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이 나이 되도록 보니까 갑작스럽게 예견치 않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거고 사실 여기 우리 선배님들도 그렇고 후배님들도 학교에서는 사실 공부도 다 잘하고 계획적으로 뭔가를 다 해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치과대학에 오셨고 거기서 열심히 또 이제 지금 공부하시고 졸업하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 열심히 이제 나는 무슨 과를 갈까 나는 나중에 졸업하자마자 개업을 할까 말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지금 생활에 충실하신 우리 후배님들도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 여름에 이 무더위를 뚫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 그 대여치 그 회장님이야 준비해 주신 이 멘토 멘티 행사에 오셔가지고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 우리 후배님들은 정말 반 이상 다른 친구분들보다 성공이란 것도 사실 주관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정도의 어느 정도 가까이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서두가 길었는데요. 오늘 그 강의가 너무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강의 잘 들으시고 또 이 오스템 사업도 한번 또 둘러보시고 이 대한여성치과사회가 지금 쭉 계속 다 많이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후배님들 졸업하시면 이 여성치과에 관심 가지시고 또 열심히 같이 일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치과의사로서 하여튼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같이 한번 이루어내십시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소개할 총무이사 윤지영입니다. 치약 및 연연을 보시면 다음 강의가 너무 기다려지기 때문에 제가 처음과 끝을 하겠습니다. 1971년 3월에 대한여자치의학사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시작했고요.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저희가 2021년 4월에 21년 11월에 대한여성치과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2024년 현재 대한여성치과사회 공익법인화 추진 중입니다. 대한여성치과사회는 다양한 방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4월이 되면 지난해 회무보고를 하고 저희가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를 위한 정기총회가 개최됩니다. 올해는 4월 13일에 38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대한여성치과사회는 정기 임시 상임이사회가 있고 매년 임원 연수회가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제25대 대한여성치과사회가 시작되어서 5월 12일 광교 덴팀 사옥에서 임원 연수회와 초도 이사회가 진행되어 새로운 임기를 활기차게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오스템만 하니까 덴팀이 좀 서운해할까봐 이번에 덴팀에서 했습니다. 회장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는 매년 하반기에 진행됩니다. 지난해에는 11월 26일 넥스트 레벨 오브 덴탈 케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서울에 개최되었고요. 올해는 11월 24일 카톨릭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대한여성치과사회 진행하는 학술대회 이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알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외봉사는 코로나 이후에 잠시 멈춰있는 상태지만 저희가 의료봉사 손길이 필요한 해외봉사지를 지금 탐색하고 있습니다. 국내 봉사는 사회봉사 이사님들이 주축이 되어 정신여자 정보산업학교에서 매월 진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건정책사업과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의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회봉사이사님과 대외협력이사님과 주축이 되어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전문직 여성 단체의 역할과 기여라는 주제로 연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성인권센터는 센터는 2020년 7월 16일 발족식한 이래로 치과계의 성평등 의식 개선과 여성 치과 의사를 위한 연구와 토론 등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치과대학 여학생들과의 소통으로 멘토-멘티 만남의 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8월 19일 Another Life라는 주제로 치과 의사면서 다른 삶 살고 계시는 다재다능한 여성 치과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정말 재밌게 들었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삶의 방향을 들려주실 선배님들의 이야기 기대됩니다. 2006년 8월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소식지 W덴티스트를 창간한 이래 매년 학술 정보와 치과계 소식, 회원들의 소식을 담아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난 소식지는 대여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보실 수 있고 올해도 공보부에서 열심히 소식지 발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치과계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일들을 발빠르게 전달해주는 매체가 많이 있는데요. 대한여성치과의사회에서는 기자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장학위원회에서는 매년 각 치과대학 우수 졸업생에게 미래 여성인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지부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회원들의 고충을 듣고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 수는 현재 34,575명이고요. 그 중에 여자 치과의사 수는 9,688명으로 28%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희가 1980년 394명, 10%에 비하면 상당한 증가입니다. 여성 치과의사 수가 단순히 직업인으로서의 숫자만의 증가가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력을 주는 리더로서의 여성들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일 것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서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대여치 홈페이지에 가면 제일 먼저 건강한 미소, 행복한 사회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경험해본 치과의사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건강한 미소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간다고 합니다. 대한여성치과의사는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예과 2학년 신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본과 1학년 강릉원주대학교 고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본과 3학년 박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본과 2학년 김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본과 2학년 김예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본과 3학년 조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본과 3학년 추현민입니다. 교류 추현민 학생이 간단하게 학생 기자단의 활동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학생기자 치과의사회 홈페이지, 학생기자 게시판, 인스타그램, 또 블로그 등의 대여체 행사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취재부는 굵직한 기획기사를 작성하여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소식지, Y덴티스트 및 치의신고 등의 치과 전문지에 기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저희 학생 기자분들이 벌써 여러 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글에 들어가 보면 그 7월 18일 여름 봉사활동을 보면
학생기자 고현선님께서 적어주신 글이 있는데 이때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저희 김수진 부회장님께서 베스트 드라이버로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다는 글들도 나와 있습니다. 보면 재밌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사진은 저희 취재부원들이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법칙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희주 선배님과 또 스마일 재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영선 선배님 치과를 방문한 일대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대한여성치과의 주요 행사들에 대해서 아까 윤지영 선배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참여하는 행사들에는 7월에 있었던 학생기자단 워크숍, 또 8월에 오늘 하는 멘토 멘티 만남의 날, 또 가을에 있을 학술대회, 가을 여의료인 주요 단체 간담회 등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7월에 한 학생기자 워크숍 사진이고 선배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되게 인상 깊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있는 멘토멘티 만남의 날에서도 저희 정유란 공보이사님께서 저희들의 의견을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오늘의 기념품 선정이나 또 강연 주제 등에 대해서도 저희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대한여성치과의사협회에서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정신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에 가서 하는 국내 의료봉사의 모습입니다. 구강 건강 관리 교육, 또 레진 치료, 충치 치료, 발치 스케일링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해외 의료 봉사 사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 이후에는 재개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도 재개하려고 선배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재개된다면 저희 학생 기자단들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시간 순서상 짧게 준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짧게 준비했는데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희 학생 기자단이 제1대인 만큼 더 열심히 활동하고 또 늘 전국 11개 치과대학 모든 여학우분들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겸손하지만 열정적으로 활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신 대한여성치과 의사의 선배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일 참석하신 전국 11개 대학, 치과대학 여학우분들도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원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 원장님께서는 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전남대 치과대학 교정과 주임 교수를 역임하셨으며 일본 수르미대학 치아프 강문 교수, 강릉 차병원 치과과장, 차의과대학교 교수, 서울 여성치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경희대학교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상한 바 있으십니다. 얼굴을 잡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나왔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서부터 얼굴을 잡는 방법을 강연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 좀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치과 의사들도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고 알고 가시면 앞으로 그 자기의 진료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론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들 앞으로 50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학생 아까 나온 중학생분 여기 계시는데 그런 거 시간 없죠.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지는 불 좀 못 보는데 뭘 할까? 졸업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거 걱정하죠. 저도 아까 쭉 이력을 소개해 드린 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50년 후의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해온 일도 그간 50년에 거쳐서 해온 일이지 하루아침에 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에 적힌 그런 경력들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또 선배 대치 임원 이런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실 테고 자 걸려있는 제 소개인데요. 제가 개원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다른 일들을 쭉 했었죠.
그런데 개원할 때가 55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늦어서 그리고 지금 계속 개원도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개원이 아닌가. 경영에서 사람들 다루는 거에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50년 전이에요. 힘들어요.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렇지만 또 하루하루 이렇게 여성 치과 의사로서 살아가는 거, 또 자기 전공을 열심히 하는 거, 또 전공에서 눈을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는 거, 다 재밌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아침에 눈 뜨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다시 돌아가기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다른 재밌는 거 한번 이야기해보죠. 다 딸 수 있는 면허들이에요. 여기에 덧붙여서 일본 면허 딸 수 있고 미국 면허 딸 수 있죠.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또 남아공 면허는 영연방 면허라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또 네덜란드까지 뭐 다 세계 어디서 가더라도 개업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가서 일을 했거나 연구를 했거나 하는 나라의 지도들인데 이렇게 둥지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서 면허 따다 보니까 또 환자보다 보니까 50년이 훌딱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제가 그 호기심이나 그 개척 정신 뭐 이런 도전 정신 이런 게 한 10년을 주기로 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치과 의사들이 개업 환경이 좋지 않아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1978년에 교정 트레이닝을 받고 80년에 교정 트레이닝이 끝났어요. 그때는 교정이라는 치료 자체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교정 치료가 무엇이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뭐 교정 전문의도 너무 많고 또 근데 트레이닝 받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요. 또 임플란트라는 것이 그때는 굉장히 신학문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하고 그 치료비마저도 너무 다운돼서 여기 지금 우리 솔직히 현실 이야기도 해가면서 하죠. 다운돼서 임플란트 잡지 무슨 사장님 굉장히 임플란트 치료 치과의사들의 그 수준 향상에 많이 노력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세계 뻗어나가시는데 국내 사정은 임플란트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제가 나이가 드니까 내가 치과 의사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아프리카에서 돌아와서는 제가 2007년에 돌아왔는데 앞으로 굉장히 많이 치료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치과 의사들이 주도하는 그 치과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치과 주변 조직들 그러니까 치과 기자재 회사들이 오히려 치과계를 주도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치과 의사도 많이 생겼고 이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나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지만 그것도 또 지나가고 이제 나 개인적으로 어떻게 몇 살까지 어떻게 그 진료를 계속 나가나 생각했을 때 그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치과 의사 나이에 따라서 환자 나이가 정해진다 그러죠. 근데 저 교정 치과 의사가 나이가 들면 환자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점점 이제 성인 교정 치료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 뭐 60, 70 되는 성인들을 그러니까 노인들 교정을 한다는 것도 좀 한계가 있죠. 물론 저는 해줄 수 있지만 이제 그 환자들을 설득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어려웠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제가 일단 좀 젊어져야지 치과 교정의사로서 활동을 진료를 계속해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형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쩔까 하다가 그래서 피부과들을 가보고 했는데 뭐 상담하고 이러는데 별로 그렇게 시원찮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치과에서 미용 진료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한번 이걸 해보자, 내 손으로 해보자, 나를 내 손으로 한번 다뤄보자 해서 또 배우고 요새는 치과대학 교수님들도 그러더라고요. 강의 함부로 못하겠다고. 인터넷에 모든 정보가 널려 있으니까 학생들이 인터넷 구석구석을 찾아서 치과에 필요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한번 세계 구석구석에 미용 진료 하시는 분들 구석구석 찾아갔죠. 그리고 보면서 이제 자습하고 나한테도 적용하고 또 환자들한테도 적용해보고 하니까 나중에 케이스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데를 눈을 돌리면 의외로 얘기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치과 지금 여러분들도 앉아 계신 분들도 과연 치과에서 얼굴을 잡는 일이 가능하나, 법적으로 괜찮은가, 합법적인가 묻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교육하는 교육 프로그램인데 지금 8시간 하루 종일 강의하는 베이직 코스가 2기인데 그 전에 한 1년 정도 기초 코스를 진행하긴 했어요. 왜 하냐? 나 혼자 하기 아까운 진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배운 해부학, 재료학, 생화학, 생리학, 또 뭐 바이오메카닉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고 또 치과 의사들의 손기술이 있으면 다른 여타 메이커 닥터들 이상을 능가하는 그런 진료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치과의사 동료들한테 이런 것들 좀 전파해서 우리도 우리의 영역을 제대로 찾아 나가자. 사실 두 경부는 우리의 영역이거든요. 이미 하드 티슈는 치아는 보는 교정 영역에서 덴토 페이셜 오토페딕스 하잖아요. 우리가 보험까지 너무 건방진 말일지는 모르지만 주무르는데 소프트 티슈 당연히 우리가 관여해야 되고 제가 교정할 때 주 연구 과제가 혀와 입술에 tongue orophacial musculature가 구강 내에 경조직에 미치는 영향이었거든요. 근데 별로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전부 하드 티슈에 몰입한 단계라 소프트 티슈는 유럽 쪽에서 소프트 티슈 컨트롤하는 거는 유럽 쪽에서 하는 거라 별로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없어서 지금도 그렇게 활발하게 연구되지는 않지만 제가 유독 소프트 티슈에 관심을 갖고 요즘 말로 애정하는 이유는 결국 하드 티슈를 고쳐놔도 밖의 결과는 소프트 티슈로 얼굴의 염조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본과 소프트 티슈의 조화 또 소프트 티슈까지 고쳐놨을 때 파이널 골에 달성할 수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성형 시술을 하기에는 저는 지금 조금 시기도 지나고 그래서 비수술적 성형 시술을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보톡스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그건 여러분 상표고요. 보톡은 턱신하고 필러, 스킨 부스터, 실, 그 다음에 레이저나 초음파 등을 이제 발생하는 그런 기계를 이용한 그러한 시술들이 있습니다. 있었어요, 그죠?
템포럴만블러 저드가 이상이 있을 때 그 교근이나 그 템포럴 머슬에 보톡스를 주사해서 근육을 이완시키죠. 그래서 이미 그거를 이용하고 이제 실 리프팅이 있는데 필러하고 보톡스는 한 20년대 2005, 6년대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치과 의사들이 제법 했었어요. 근데 2013년도에 좀 어택이 왔어요. 그래서 그 눈가하고 미간에 보톡스 미용 시술은 위법이다 해서 아마 메디칼에서 그 고소를 했던가 봐요. 근데 2016년에 승소했어요, 대법원에서. 자, 근데 실 리프팅은 저쪽 메디칼에서도 그 보톡스 필러를 조금 넣는 그러한 시술이에요. 왜냐하면 해부학이나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기초가 튼튼해야지 이 시술은. 그리고 손이 좋아야지. 치과 의사들 금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하면 누가 잘다가 공인하는 그 금손이 하면 진짜 어느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실을 넣어서 물론 저 실을 다 끊어내고 다 숨겨지죠. 그래서 법적 근거는 이렇습니다. 자, 충분히 지금 과학은 충분히 발전하고 이 과학을 의과에서 그러니까 의지학 계열에서 충분히 이용하고 충분히 그 기초학적, 그러니까 해부학, 재료학, 뭐 생화학, 생리학 뭐 이런 것들이 충분하다면 전통적인 의료 기술의 한계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충분하다면 아무나 할 수 있다죠. 아까 의사 면허를 가지면, 치과 의사 면허를 가지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데 지금 현실은 외국에서 물론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그 치과 의사의 그 미용 시술에 관해서 합법적이다 하는 결론이 나왔고,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는 간호사도 그러니까 일정한 다는 아니고 허가받은 간호사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폭탄 선언을 발표를 했죠. 간호원들한테 이 미용 시술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간호사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이 미용 시술을 하기 전에 물론 거기 제한된 부분이에요. 치과 의사가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친 듯이 이거 우리도 하자 여기저기 떠들고 다녀요. 합법적인 거 안 할 이유가 없고 여러분들이 치과대에서 열심히 공부들 하고 있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리프팅의 원리 하면서 조직학적 소견으로 실을 넣은 자리 그 주변에 콜라겐이 증가하고 그것이 띠를 이루어서 띠가 형성된다. 그것이 나중에 그 인체에 흡수돼서 또 이제 사라져가는 동안 인체에 매우 생리적으로 친화적이어서 자기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필러는 아무래도 물론 하이알루론산이 체내에 있긴 하지만 이 입자 자체가 틀려요. 근데 이 실은 녹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나중에는 이게 가수분해돼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필러는 조금이라도 남는데 이거는 없어져 버려서 탈이지. 그러니까 작용 지속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가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탈이지 완전히 분해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얼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이런 거 설명할 거 없고요. 자, 그러면 어떤 실들이 사용되냐 하면은 봉합사예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상처 내장 우리 수유처할 때 봉합사 쓰지요. 녹는 봉합사. 그거에 여러 가지 모양을 주어서 체내에 들어가서 그런 콜라겐 증식 작용뿐만 아니라
처졌던 또 움푹 패였던 들어갔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얼굴 표면들을 바짝 끌어올리고 또 채워주고 그런 게 실리프팅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임플란트는 한 번 심으면 그렇게 오래 가지요. 오래 가요. 근데 이거는 적어도 2년마다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만 하면 1, 2년마다 찾아오는 정기적인 환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우리한테는 이점이에요. 이렇게 귀하는 2024년도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멘토멘티 만남의 날에 치과의사 얼굴을 젓가라는 제목으로 훌륭한 강연을 하여 주셨으므로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4년 8월 17일 사단법인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 장소희 두 번째 장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연세치대 여동문회 회장 너무 좋고요. 또 지금 오늘 이 행사가 저희 여성치과에서 행사하는 그 굉장히 또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연장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국소치 했습니다. 부처학에서도 국소치 그래서 파셜 덴처, 임플란트 RPD 강의를 하는데 언젠가부터 리더십 강의가 들어가서 저도 좀 약간 무안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리더의 위치나라고 봤을 때는 좀 더 선택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전문 리더십 강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불러주시는 이유가 현재 이 같은 치과 의사로서 뛰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어떤 걸 전달할 수 있나 이런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쑥스럽긴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 그 중에서도 오늘은 나눔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우리 후배 선생님들께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